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장은 끝났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0.73% 빠졌네요. 보니까 개인들이 3,818억 정도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1,937억 매도를 했어요. 개인이 매수했습니다. 3,800억 정도 매수했고 외국인 기관들은 팔았다는 거죠. 외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도로 인해서 코스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2,500선은 지켰는데 오늘 상위 종목 쭉 보니까 LG엔솔이 한 2% 올랐고 SDI 0.1% 빠지고 나머지는 좀 빠졌습니다. 0.1% 올랐고 나머지 쭉 빠졌어요. 삼성도 한 1,100원 빠지고 하이닉스 3.6% 많이 빠졌네요. 삼바 0.7, 포스코 0.3, 오선지 0.3, LG화학 0.5, 현대차 0.1, 포스코퓨처엠 1.39, 네이버 7.86. 내가 보니까 뭐 네이버에서 만든 AI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가 봅니다. 별로 성능이 신통치 않은가 봐요. 어제 한 6%대 오르더니 오히려 더 빠져버렸습니다. 기아는 0.8, 현대모비스 0.2, 카카오 2% 이렇게 쭉쭉쭉 빠졌습니다. 안 좋습니다. 상황이 보니까. 여전히 뭐 코스피는 종목들은 영 시원찮고요. 코스닥도 뭐 이렇게 썩 좋진 않죠. 0.16% 빠졌는데 뭐 코스피보단 나았습니다. 그래도 900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요. 개인들하고 외인들은 샀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기관 애들이 한 970억 정도 이제 매도를 때렸어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조금 밀렸죠. 에코프로비엠이 한 2.7% 정도 올랐고요. LNF 6.78%, 포스코 DX 13.7, HLB 0.1, SM 0.7, 셀트리온 제약 0.8% 올랐는데요. 보니까 그 LNF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오늘 LNF가 무슨 뭐 특별히 좋은 소식이 있었는지, 오늘 보니까 뭐 LS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오늘 아주 특이하게 좀 올랐어요. 올랐기는. 하여튼 에코 시리즈들이 조금 비실됐죠. 비실되고 포스코 DX가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보니까 포스코 DX가 눈에 좀 띈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뭐 돋보이는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미없었어요. 일단은 오늘 그 중국 본토의 상하이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59%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3064.07로 거래를 마쳤는데 선전의 그 성분 지수가 1.23% 내려서 1130.47을 나타냈습니다. 중화권의 홍콩 항생도 1.4% 떨어졌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하고 한국 코스피 그 지수는 각각 2.05, 0.73% 정도 각각 하락을 했는데요. 호주의 ASX 지수의 경우에 전 거래일과 비교를 해보니까 0.93% 정도 하락을 했네요. 아시아 증시는 간밤에 미국과 유럽 증시 약세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가 한 1.08% 내렸고요. S&P 한 1.35% 떨어졌네요. 독일의 DX 닥스 30이 상공지수하고 프랑스 CAC 40 지수도 각각 0.68, 0.44% 하락을 했습니다. 안 좋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 홀 그 심포지엄 연설이 다가옵니다. 시장의 긴장감이 현재 만연해 있어요. 저 아저씨 입 한마디에 또 주가가 또 완전 날뛰게 할 겁니다. 시장은 파월 의장의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데 중립적인 언급을 할 것이라는 데 기울어져 있고 지난해처럼 강경 매파 발언을 통해서 시장을 흔들지는 않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LPL 파이낸셜의 퀀시 크로스비 수석 전략가도 그 파월 의장은 좀 더 매파적으로 발언하고 싶을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을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혹시 모를 매파발을 가능성에 투자들은 일단 움츠러들고 있어요. 지난해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물가를 잡겠다고 했고 예기치 못한 매파 기조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한번 떡락을 했죠. 중국의 그 증권감독위원회가 있는데 금융기관 임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고 주식 투자를 늘릴 것으로 촉구했다는 소식도 있어요. 중국의 증시 부진을 어떻게든 만회해보려는 고육직책인데 블룸버그에 따르니까 이번 세미나에 연기금, 뭐 대형은행, 보험사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럽니다. 이제 공산국가는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 야 모여, 니들 주식 팔지 말고 사, 닥치는 대로 사, 뭐 그렇게 명령을 할 수도 있어요. 안 들어? 그러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공산당 그냥 잡아 넣는 거죠. 그게 또 공산당의 또 장점 아니겠습니까? 참 아주 재미있는 공산당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질 것 같아요. 펼쳐질 것 같고, 오늘 보니까 국고채 시장이 약세로 마감을 했네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의 이사회 의장의 잭슨 회의를 경계를 하면서 그간의 채권 가격 상승분을 반납하고 이번 주 초에 그 수준으로 이제 회기를 했습니다. 국고채 10년물은 하루 만에 3.9%대 올라섰고, 채권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이죠. 10년물 국채 선물 가격 추이를 쭉 보니까 아직 흥미로운데, 국고 3년물하고 5년물 금리는 각각 전 거래일 대비 3bp 정도, 4bp 올라서 3.789, 3.843%예요. 장기물 보니까 10년물은 5.7bp 올라서 3.935%를 기록했고요. 20년물은 5.2bp 올라서 3.891, 30년은 5bp 올라서 3.834%로 마감을 했고요. 이번 주 초 수준으로 이제 회귀한 것 같아요. 보니까 국내 채권 10년물 11.9bp에서 보니까 14.6bp로 확대됐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채 선물도 하락 마감을 했네요. 보니까 3년 국채 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12틱 내려가지고 103.32를 기록했어요. 보니까 외국인들이 911계약, 투신이 829계약을 순매도했고 은행이 3,394계약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시장이 파월 의장 연설에 대한 경계감을 상당 부분 그 가격에 반영했다고 하는데, 다만 반영된 만큼이나 만일 잭슨홀에서 그 파월 의장의 연설이 중립적일 경우 큰 폭의 금리 하락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럽니다. 이 아저씨가 중립이냐 매파냐 이제 골 때린 거예요 이제. 이번 주 빅 이벤트죠.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은 장 마감 후인 오후 11시 5분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곧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남아있는 만큼 크게 매파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또 우세하는 것 같아요. 한편 이날 그 CD 91일물, 기업어음 91일물 금리는 전거래가 같은 3.690, 3.990%에 각각 마감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우리 삼성전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67,100원에 마무리됐고요. 외인들은 한 25만 주 정도 매도를 때렸네요. 또 때렸고, 오늘 개미들이 좀 샀어요. 110만 주 정도. 그리고 이제 기관애들이 88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역시 기관애들이 좀 많이 팝니다. 아주 장난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삼성의 주가가 좀 매가리가 없었어요. 쭉쭉 빠지고, 오늘 HSBC가 100만 주 정도 샀는데 JP 49만 8천 주, CL이 21만 정도 매수했고요. 모건 스탠리 69만 9천, 한 70만 주, JP 69만 7천, CT가 12만 6천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좀 보니까 하여튼 재미없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다는 거죠. 우선주는 55,200원, 55,200원인데 좀 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도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유지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 갭 차이를 좀 유지해가지고. 그래도 12,000원 그 선이 깨졌죠. 11,900원으로 이제 다시 또 돌아왔어요. 좀 좁아졌습니다. 다행이죠. 그래도 이 정도 들어왔으니까 11,900원 정도, 13,000원까지 벌려지다가, 근데 왜 그만큼 이제 우선주가 덜 떨어진 거예요. 외인들이 들어왔다. 외인들이 샀습니다. 그리고 기관애들이 팔고 개미들이 한 12만 주 정도 매도를 때렸네요. 맥쿼리, UBS, JP, CT 이렇게 애들이 좀 많이 샀어요. 반면에 또 UBS, JP 애들이 또 팔기도 했습니다. 13만, 12만 정도 팔아가지고 지들끼리 매도하고 매수하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순매수였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근데 기관하고 외인들이 팔면은 어쩔 수 없이 빠집니다. 당분간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